도망자의 파일. 이 남자는 2주 당일 고향 서버에서 단 하나의 파일을 훔쳐 도망쳤다. 그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사람은 3명, 모두 자살 처리됐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이동 기록이 다시 활성화됐다. 그는 지금 젠 스테이션 7번 플랫폼에 서 있다. 그가 플랫폼에 발을 디딘 순간 세상의 소음은 먹먹하게 가라앉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의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다. 불안, 죄책감, 그리고 들켜서는 안 될 기억. 이것은 젠 스테이션 7. 이주와 망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 사람들은 이곳을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죽이러 오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의 등 뒤에는 작은 금속 큐브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무게는 0kg. 하지만 그 큐브가 만들어내는 압박감은 바위보다 무거웠다. 큐브가 열리자 USB 크기의 장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수는 50개. 그가 장착한 것은 개인 방어막 생성기 50중 위성 차단 쉴드, 외부 통신 차단, 위치 추적 차단, 시각 인식 차단, 그리고 감정 신호 차단. 그 순간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유일한 이주자가 되었다. 넌 알고 있잖아. 도망쳐도 따라온다는 걸. 그날의 소리, 그날의 냄새, 그리고 네가 삭제한 얼굴까지. AI는 부정적 사고 감지, 기억 안정화, 프로세스 작동. 과거는 데이터입니다. 삭제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2개의 자아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진실을 기억하는 인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지우기 위해 삽입된 인공지능. 그는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숨기는 시스템을 동시에 등에 짊어진 도망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목 인터페이스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발신자 코드는 어머니. 노이즈가 낀 홀로그램이 그의 50겹 방어막 바깥에서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어머니는 절박하게 말한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에 있던 기억 서버가 통째로 사라졌어. 그 안에 있던 가장 중요한 파일도 같이 없어졌어.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기억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기록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증거를 훔친 도주자라는 사실을. 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건 사람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50겹 방어막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외부의 전파가 아닌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야 구석에 처음 보는 신호가 하나 떠올랐다. 추적 동기와 12%. 그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의 안쪽에 접속했다. 그때 그의 방어막 바깥에서 발소리 하나가 멈추었다. 플랫폼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발소리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의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눈동자 안쪽에서 푸른 데이터 분석 라이트가 깜빡이고 있었다. 감독관은 자네 참 특이한 이주자군. 대부분은 과거를 버리고 떠나는데 자네는 과거를 훔쳐서 도망가고 있어 라고 말한다. 노인은 그의 50겹 방어막을 아무렇지 않게 툭 건드렸다. 그 순간 방어막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감독관은 자네는 이주자가 아니야. 증거물이야 라고 말한다.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제로 리셋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박히기 시작했다. 기억 삭제, 신분 재구성, 새로운 시작.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독관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다. 감독관은 지난 5년간 이주 후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412명. 그중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건 단 19명. 나머지는 존재 자체가 삭제됐지 라고 말한다. 죽음도 아니고 실종도 아닌 상태. 이 사회는 그걸 리셋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기록을 다룬 사람들. 감독관의 말이 끝나자 그의 시야가 갑자기 흔들렸다. AI가 강제로 오래된 기억 하나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어둡고 좁은 방, 닫힌 커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손.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의 호흡이 무너졌다. 이 기억은 삭제된 줄 알았던 그날의 방이었다. 이제 기억나지? 내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던 날, 그때 그의 손목 인터페이스가 다시 한번 강제로 열렸다. 이번에는 수신이 아니라 외부 강제 접속. 화면에 떠오른 좌표는 단 하나. 제로 리셋 내부. 어머니는 속삭이듯이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도망치지 마. 여긴 네가 도망쳐온 곳이야. 그리고 내가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한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도주는 탈출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조작된 증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좌표가 제로 리셋 내부로 고정되는 순간 그의 기억 시스템이 연쇄 붕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다. 자신은 사건의 바깥에 있었고 단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목격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로 무너진 기억은 그 믿음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화면 속에는 어린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앞에서 한 사람이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손, 그 손은 지금 그의 손과 똑같았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기억 편집 권한을 넘겨받았다.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조사관도 아니었다. 그저 테스트 대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배워버렸다. 기억을 지우는 법, 기억을 덮어 씌우는 법, 그리고 사람의 죄를 데이터로 숨기는 법. 넌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지. 그는 가해자도 완벽한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가해를 가능하게 만든 설계자였다. 그가 믿어왔던 AI는 사고 안정화 프로그램이었다. 트라우마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AI는 낮고 냉혹한 톤으로 당신의 기억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봉인 대상입니다. 당신이 전부를 기억하는 순간 이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AI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둬한 존재라는 것을. 제로 리셋의 본질은 죄를 지우는 공장이란다. 이주선이 제로 리셋 구역에 진입했을 때 그는 수백 개의 캡슐을 보았다. 그 안에는 모두 같은 표정의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편안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과거가 없었다. 이곳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죄를 가공하는 공장이었다. 감독관은 사람은 죄를 잊지 못해. 그래서 우린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없애는 거지 라고 차갑게 말한다. 이곳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책임질 사람이 사라질 뿐이다. 마침내 그가 훔쳐온 단 하나의 파일이 열렸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알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 피 묻은 방, 어머니의 비명. 하지만 재생된 화면은 완전히 달랐다. 화면 속에는 현재 자신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해질 거야. 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되겠지. 그는 죄야. 정체를 진짜로 깨달았다. 그가 훔쳐온 파일의 주인은 희생자도 범죄자도 아닌 이 모든 시스템의 최초 설계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지운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숨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기억은 본 순간부터 당신의 것이 된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도 리셋할 것인가? 마지막 속삭임 환영한다. 제로 리셋에